예, 화목한 런치스타. 오늘 이 시간은 11월 4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여러분들은 내일 11월 5일 날 화요일 날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5일은 또 무슨 날이냐면 미국의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한국 시각으로는 아마 수요일 정도가 되어야 아마 오전쯤 되어야 판가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일단 어쨌든 대략적인 그림들은 11월 한 6일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결과에 따라서 뭐랄까요, 냉온차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자, 어쨌든 고군분투하고 있는 또 해리스의 지지율이 좀 올라오면서 오늘 월요일 시장 굉장히 사뭇 저번 주와 좀 다른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 옆에는 정현승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다룰 거냐. 바로 최근에 이거는 제가 차트를 아예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주가 차트이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델타 에어라인스에 대한 주가 차트입니다. 어쨌든 바닥에서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걸 다루겠습니까?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차트가 이렇습니다. 이게 짧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길게 보면요. 아까 잘 모르는 주린이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겁니다. 과연 기대감이 가져도 되는 것인지 우리 정현승 연구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거래센터 1588-7070으로 전화가 많이 오는 것 중에 최근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도 많지만 조선주 질문이 진짜 많습니다. 조선주.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얘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커버한 게 되게 많네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자료 보기 전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와 조선주 우리 그냥 결론부터 좀 여쭤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사실 지금 이제 방송은 내일 11월 5일 나가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한국인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무비자. 네, 이제 중국 갈 때 15일 동안 여행 가실 때는 이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네,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노선 수요 개선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오늘 11월 4일 오전주에 지금 이제 뭐 여행주, 항공주 주가가 좀 막 다 급등한 상황이었는데 뭐 변동폭은 있겠지만 일단 사실 그 이슈를 제외하고는 사실 항공주가 국내에서는 썩 좋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티켓 가격이 좀 빠지고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었고 수요도 조금씩 정체되고 있었고 저는 사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비용 항공사 투자가 그렇게 썩 좋은 맞아요. 전략은 아닐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도 사실 그 그림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만 좀 이벤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과가 나온다거나 또 좀 내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좀 프리미엄 수요가 되게 다시 세지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항공 섹터 전반에 걸쳐서 좋냐라고 하면 물음표가 좀 있지만 대한항공만 독야청청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었었고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슈였고 여기에 지금 이제 중국이 더해지면서 지금 약간 변화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번 아시아나항공과의 요 합병 마무리는 뭐 유럽 쪽에서 뭐 승인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유럽은 일단 조건부 승인이 났었고요. 이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연내로? 최종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조건부를 잘 이행했는가. 예를 들어 노선을 일부 뭐 TA한테 잘 줬는가. 그리고 TA가 운항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화물사업부를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화물사업부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승인 절차가 됐거든요.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다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럽은 승인이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미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근데 지금 미국도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뭐 어디를 문제 삼았다.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정확한 시점이 언제 나왔는지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알기가 쉽지 않지만 연내 해결될 거로 보고 있고 실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 공시사항에도 보면
12월 20일까지 마무리 짓겠다. 네. 그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주가에는 뭐 나쁘지는 않은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죠. 제일 싫잖아요. 그렇죠.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근데 일단은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사 모두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프리미엄 수요가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프리미엄 수요라는 게 뭐죠? 비즈니스석이요. 비즈니스석. 네. 지금 대한항공 비행기를 가서 예매하시려고 하면 예. 이코노미보다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네. 이게 대한항공 특정 노선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대한항공 거의 모든 노선에 국한된 거고 그러니까 모든 노선에 해당되는 거고 한국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모두 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내년에 비행기를 개조하겠다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저희 제주도 갈 때 타시는 비행기 보시면 3명 이렇게 앉는 비행기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1등석 안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도 만들기 시작하는 회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볼륨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중국 이벤트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프리미엄 수요는 계속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이것도 소비의 양극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내년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만약에 인수되면 프리미엄 수요를 늘릴 수 있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치. 예, 이런 부분에서 대한항공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고용 졸트 보고서에서 보셨지만, 좀 안 좋았네? 라는 거지만 사실 소비 심리에 대한 지표는 또 연달아 나왔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까보면 보잉이라는 회사의 파업 이슈도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항공업계의 반사 이익으로 또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맞아요. 맞아요. 네. 공급 증가가 제한되니까. 공급 증가 제한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임료가 타이트하게 탄탄해지고 있다. 안 내려간다.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쵸. 저희 주식도 옆으로 가는 건 재미없잖아요. 예. 오르든 빠지든 결정이 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좀 올라야 주가가 되게 세게 갈 것 같고, 오르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것저것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오르지 않았을 때는 볼륨이 얼만큼 늘어나고 비용은 얼만큼 늘어나고. 근데 저희 섹터는 운임이 오르면 레버리지 효과가 세게 나기 때문에 그치. 무조건 실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추정상으로는 아주 소폭 내려가는 그림 형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 섹터 전반에 걸쳐서 운임료가 탄탄하다라고 말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오르면 진짜 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오를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대한항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습니다. 저 바깥에 이제 스튜디오 바깥쪽에 이제 감독님도 사실은 이제 중국 가신다고 비자 관련돼서 10만 원 쓰셨는데 지금 10만 원 날렸다고 지금 아우성이신데 생각보다 중국 여행이 가격이 많이 싸요. 많이 싸요. 호텔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 여행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시선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조차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단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중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에다 두고 약간 한국 달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컨텐츠 업종들, 뭐 여행, 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훈풍이 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어쨌든 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돼서 2차 전지도 오늘 제법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고. 자, 근데 유가 마지막 질문인데. 유가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올라가는 모습들이 안 나오는 모습들. 여전히 경기는 내년 이후에는 좀 전망이 약간 좀 안개 속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수요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차츰 우하향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이제 항공 쪽에서는 표정 관리를 좀 하는 거죠. 항공업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것도 좀 상호관계는 있는 거죠. 유가. 그럼요. 그렇죠? 예, 물론 사실 유가가 빠진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랠리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나오려고 하려면 이제 티켓 가격과 수요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이제 코스트 단에서 뭐 변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만, 예, 대한항공 연료비 연간 4.5조 원입니다. 네, 유가 10%만 빠져도 영업이익이 4천억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숫자들은 아니고, 근데 요 부분마저도 대한항공한테 웃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이제 조선주로 가기 전에 이제 레포트가 이제 최근 레포트인가 이게 가장 최근 레포트, 그렇죠? 목표 주가가 한 31,000원에 있는 상황인데 혹시 여기서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지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확인돼야 될 건 주주 환원책 강화 필요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으시거든요. 요거 최근에 뭐 밸류업이 워낙에 이제 트렌드가 됐으니까 혹시 이쪽에서도 밸류업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습니까?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특히 유나이티드항공 주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에서 차이가 났을까? 결국 주주환원 정책이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확 올랐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원해주는 거 해도 재무 여력 충분합니다. 사실 더 요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1위 항공업자로서 어느 정도 책임과 의무도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내년에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화면 좀 바꿔주시면 이거 정현승 연구원이 대답 안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또 질문이 거래량이 확 증가된 섹터가 요즘에 이제 장의 어떤 그런 질이 이렇게 썩 건전하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행동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항공업계에 좀 예를 들어 뭐 예림당, 대명소노 시즌, TOA 항공을 두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대명소노 시즌이 이게 국제선 라인도 좀 지분 투자하기도 하고 이제 TOA 항공 쪽도 이제 좀 계속 이제 나 가져갈래 막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LCC의 어떤 이런 그 M&A 판도는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일단 TA 쪽에서 계속 이슈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미 투입된 돈만 거의 1,800억이 넘기 때문에 예. 대명소노 입장에서 TA만 네,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매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제가 질문했냐면 이렇게 LCC 업계가 만약에 덩치가 커지는 모습이 나오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조금 야야야 이거는 쟤네 줘 이런 식으로 약간 내 파이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인수합병 했을 때 장거리 노선에 들어올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비행기를 큰 거를 사야 되겠죠. 예, 많은 부분들이 노력과 장비, 정비, 인력, 그 다음에 그 현지에서 판매하는 인력, 그 다음에 공항 자산 이런 것들 하려면 사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네, 쉽지 않아요. 여태까지 왜 제주항공이 저런 그 장거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지, TA가 지금 하는 과정에서 얼만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 보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사실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처럼 프리미엄 좌석을 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저는 현 시점에서 그렇다고 뭐 저비용사가 덩치 커져서 이렇게 못 된다라는 보장은 그렇게 그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쵸. 현 시점에서는 현격한 격차가 있다. 네. 오케이. 자,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섹션인데 조선주인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HD 현대중공업의 차트가 이래요. 일봉의 모습이고요. 주봉의 모습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반기까지만 보면 일취월장했습니다. 대단했고요. 조선주도. 그런데 하반기는 재미가 사실 없었다라는 거고. 하나 더 볼까요? 삼성중공업 하나 더 보죠. 진짜 엉덩이 무거움을 느끼는 차트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물론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시점에서, 내년을 또 전망을 하셔야 하는, 그래서 참, 이 리서치 애널리스트 분들 참 힘든 직업이에요. 내년도 전망까지, 제가 11월에서 여쭤봐야 한다는 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그림이 좀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섹터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조선주. 그리고, 제일 지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선주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주가 좋았어요. 네. 일단 큰 추세 한번 났었고, 투자자들 관심도도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살 사람이 있을까?
대해서는 일단 1차적인 부담이 좀 있고요. 신조성과 지수가 9월 말 이후부터는 아주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빠져요? 네. 이거는 좋은 시그널은 분명 아닙니다. 아니다. 고점 대비 죄송하지만 0.1% 빠졌어요. 네.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만, 처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한 달 내내. 예. 뭐, 반도체 쪽에서도 만약에 뭐, 디램 가격이 빠진다. 그러면 지금 다 두려워하실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발주가 잘 나와서 다시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가 필요한데요. 지금 해운시장 운임이 좋지 않아요. 해운시장 운임이 안 좋다.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뭐, 에너지선 가격들은 훨씬 더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려가 있어요. 시장에서 잘못된 소문도 많아요. 뭐, 카타르가 추가 발주한다는,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런 것도 잘못된 이슈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카타르가 추가 발주할지 안 할지는 이제 고민되는 여러 가지 아직 여러 개 있지만,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과연 내년에 발주가 괜찮을까? 지금 신조 성과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발주가 계속 나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탄력이 떨어졌네. 다시 잘 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냐? 당연히 내년에도 에너지 쪽 인프라가 얼마만큼 계속 건설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또 대선이랑 물려요. 미국 대선이랑. 당장 돌아오는. 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졌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내년에 에너지 인프라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다. 그럼 트럼프가 돼야 되겠네요. 조선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주 입장에서.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트럼프가 되면 엄청 세냐? 그것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될 것인가? 네. 복잡해졌어요. 야, 셈법이 복잡해진 섹터가 조선주가 돼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는 매우 높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와, 약간 닭살 돋네요. 이게 뭐냐면 되게 단순했었거든요.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신조선가 우상향. 그 다음에 수주도 뭐 지금 뭐 작년 수주 지금 하시는 게 지금 당장 게 아니잖아요. 한 몇 년, 한 4, 5년 수주 따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좀 계산기를 두들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조선주. 그러면 야, 이거 보유하신 분들, 이거 아까 투자 전략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만약에 좀 생긴다라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딴 데로 좀 이동하는 게 많이 먹었잖아, 사실. 그러니까 사실 먹으신 분들 입장에서야 뭐 아쉽지만 좀 덜어내야겠다.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판단일 수 있는데 판단인데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그치, 사실 솔직히 그치.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의견을 들을 때 되게 조심스럽고 일단 가장 불확실성이 큰 이슈가 당장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앞두고 뭔가 뭐 비중을 이제라도 줄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돼서 트럼프 수혜주가 맞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된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불편할 수 있고요. 민주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LNG는 다시 개발합시다. 이래서 이런 트렌드로 가서 다시 개발이 진행이 되면 또 이건 그렇게 그렇죠.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과연 그 천연가스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근데 일단은 우리가 공화당이 좀 더 천연가스에 우호적이고 개발을 그치. 좀 많이 해줄 거라 생각하니까 이제 수혜주인데 사실 셈법은 훨씬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화당이 돼서 주가가 막 급등해버리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예. 민주당이 돼서 주가가 확 빠져버렸을 빠지면? 때는 오히려 그렇게 안 나쁠 수도 있겠는데? 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날 당일 매매는 매우 어렵지만, 예, 그게 맞지 않을까가 내년도의 방향성이고, 특히 천연가스 인프라가 미국에서 개발이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뭐, 미국 말고도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투자가 다시 생각보다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주 사이클이 꺾이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기업별로 보면 3분기 실적들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하나오션을 네네. 빼고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똑같은 배를 가지고도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게 기업들의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꺾였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이른 판단이다. 하지만 지금 일정 부분 변곡점에 와 있고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서 보자. 그리고 선거 결과를 보고 또 그 이후에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당장 파세요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거는 명확합니다. 배 타고 바다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빠르고, 비행기 타는 게 나을 것 같다. 항공주가 좀 나은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떻게 이게 감기 몸살 걸리신 우리 정영성 연구원님이 오늘 고군분투한 화목한 런치 스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를 보고 일단 한번 면밀히 따져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이 두 섹터, 특히 조선주 섹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항공주, 특히 대한항공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중간 업데이트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